의외로 성기능 장애가 남편분들이 일찍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병원에 그럼 오면 뭘 하는가? 본인이 드는 성욕의 정도나 아니면 뭐 관계 시의 통증 정도, 그다음에 뭐 윤활 정도, 성적인 관계의 어떤 만족도. 자, 이제 의학적인 내용은요, 우리 과학을 하잖아요.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얘기해요. 정말 보여달라.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수학으로 알려줄 수 있다, 이렇게 얘기하죠. 과학적으로 이 여성분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,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, 선생님? 주관적인 문제지만 결국에는 설문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뭐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 성기능 지수라고 해서 FSFI 뭐 네. 예, 이렇게 이제 네. 명칭이 지어져 있기는 한데, 성욕이나 본인이 드는 성욕의 정도나 아니면 뭐 관계 시의 통증 정도, 그다음에 뭐 윤활 정도, 성적인 관계의 어떤 만족도,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, 그런 부분들 보셔서 조금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요. 그 점수가 26.5 이상인 경우에는 성기능이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여성의 성적 흥분 곡선이 있어요. 그 곡선의 6가지 단계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. 좋으면 5점, 적으면 1점. 그래서 그걸 더해서 그게 26점 이상이면 나는 좀 건강하다. 근데 뭐 연애할 때는 이런 거 안 해봐도 다 높습니다. 그렇죠. 네. 연애할 때 문제점이 별로 없죠. 자, 그럼 이제 의학적으로 자가 설문지까지 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내가 설문지 이후에 어떤 치료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, 질병에 해당되는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. 의학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욕이 좀 떨어질까요? 전반적으로 호르몬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좀 그럴 수가 있는데, 예를 들면 네. 자궁내막증이라든지 난소의 어떤 뭐 기형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프로락틴, 그 유질분비 호르몬이라고,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또 약간 성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당뇨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, 비만, 뭐 대사증후군,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성기능에 아무래도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새는 많이들 이제 복용을 하시는 약이긴 한데, 우울증 약 같은 걸 복용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 자체도 그렇고, 그다음에 뭐 우울증 약도 그렇고 약간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. 우울증 얘기는 제가 영상 후반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. 네. 우울증 약이 생각보다 그 영향을 많이 미쳐요. 그래서 그 약 중에는 도파민이라는 걸 억제시켜가지고 프로락틴이 올라가죠.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서 거기가 높다, 약간 높더라도 내 조절이 필요할까?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. 그럼 또 궁금해요. 호르몬이 높다는데 프로락틴이나 이런 거는 언제 검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사실은 외래를 딱 그 시기를 맞춰서 오기 힘드시면 사실 언제 오셔서 검사를 하든 괜찮기는 한데, 제일 좋은 시기는 월경 시작하고 3일째쯤 검사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그리고 오전에 10시 정도.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르몬 검사는 오전에 10시 정도 검사하는 게 좋아요. 남성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 설문지를 보고 산부인과에서는 필요한 호르몬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그 검사를 한 다음에는 치료를 어떤 걸 할까요, 선생님? 호르몬 보충에 더해서 뭐 호르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. 뭐 수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또 멜라토닌이나 아니면 세로토닌 정보체인 트립토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치료를 할 수도 있고, 비타민 D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성욕에 좀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르기닌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, 그리고 약간 뭐 활력 있는 약간 생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B콤 약간 비타민 처방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남성은 뭐 아까 그 여성분들이랑 똑같은 설문지로 평가를 하나요? 그건 좀 다르고요. 그 왜 책상 정리하듯이 여성분들은 책상 정리 꼼꼼하게 하잖아요. 남성은 되게 심플해요. 그래서 이제 그 관계하게 시작하는 어떤 기능이 되는가, 또 그런 의욕이 있는가,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뭐 이런 거를 해서 5가지, 역시 엑셀로 만들어 드립니다. 그 표를 보고 남편분들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기록하면 어느 정도의 장애 이런 식으로 판단이 쓰죠. 그래서 거기에 맞아서 특별히 많이 낮으면 남성 호르몬 검사나 이런 걸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고, 이런 거가 잘 안 되는 원인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술, 담배, 그 의외로 우울증 많이 드시는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,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경우, 또 운동 부족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외로 성기능 장애가 남편분들이 일찍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럼 오면 뭘 하는가? 대개는 이제 병력을 조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상담하고, 혈액 검사하고 판단을 하죠. 그거에 맞게 치료 자체는 이제 먹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. 남성분들 약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실제로 여성분들 약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 되고,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우울증이 생기면 뭘 하기 싫거든요. 그러면은
이 우울증을 보는 건 어떤 항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? 우울증 항목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식욕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피로감, 수면 어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소의 기분, 집중력, 외모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직장의 어떤 업무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. 지표를 보면 의외로 우울증이 웬만한 사람 잡고 검사하면 우울증이라고 나올 확률도 많아요. 우울증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실전 상황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, 선생님? 사실은 제일 어렵기는 한데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신 분들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조금 늘려보시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우울하면 뭐 새벽 시장에 가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뭐 새벽 시장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일한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일정 시간 정도 그냥 운동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저는 이제 우울증을 한 방에 날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울한 환경을 피하는 거죠. 어떻게 우울 만한 환경.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여행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1위가 친근한 사람이나 가족과 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실제로 나님 클리닝을 하다 보면 여행 갔다 와서 애기 생기는 분들도 꽤 계시죠. 그래서 저는 나님적인 관점에서는 베란일 근처에 여행을 가보셔라. 그러면 우울증도 한 방에 낫고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아기도 생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또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. 그 이후 단계로는 원래는 이제 보조생식술이나 이런 치료로 충분히 나님은 극복이 가능합니다. 행동적인 요법, 감정적인 요법, 그 다음에 의학적인 요법을 설명드렸어요. 오늘 어떻게 요점을 정리해 볼까요? 숙제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임신이라는 거는 부부의 소중한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니까 그 과정도 즐겁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조금 서로가 어떤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뭐 시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. 날짜를 굳이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좀 일찍 졸업하시긴 합니다. 아, 네.